가장 화려했던 파티가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딱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1929년 10월 29일, 전쟁이 난 것도 지진이 도시를 덮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 뉴욕 증권거래소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양복 입은 신사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고, 기절한 사람을 깨우면 계좌를 확인하고 다시 쓰러졌죠. 점심시간이 되자 백만장자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평생 모은 돈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현재 가치로 200조 원이 넘는 돈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도대체 그날 월가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하루의 악몽이 10년 넘게 전 세계를 괴롭혔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추락에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완전히 미쳐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장들은 탱크 대신 냉장고를 만들었고 뉴욕 스카이라인은 하늘을 찔렀거든요. 헨리 포드가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를 깔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차 한 대 조립하는데 꼬박 12시간이 걸리던 게 단 90분으로 줄어든 겁니다. 말 그대로 차를 붕어빵 찍어내듯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도로가 자동차로 뒤덮이자 기름, 철강, 고무 산업까지 줄줄이 돈방석에 앉았고 미국 경제 엔진은 그야말로 과열 상태로 질주했습니다. 1929년이 되자 1000만 가구에 라디오가 보급됐습니다. 그 작은 상자에서는 하루 종일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그 흥겨운 리듬에 취해 이 화려한 파티가 영원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파티장 밖 농촌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미 지옥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전쟁 특수로 배를 불렸던 농부들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팔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살 길을 찾겠다고 빚까지 내서 트랙터를 샀지만 그건 제 무덤을 더 빨리 파는 꼴이 됐습니다. 기계 덕분에 수확량이 늘어나자 가격은 더 똥값이 됐으니까요. 농촌이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안 도시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취미 생활에 눈을 떴습니다. 바로 없는 돈으로 쇼핑하기였죠. 지금 가져가고 돈은 나중에 내세요. 이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이 전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최신형 라디오가 탐나나요? 할부로 가져가세요. 번쩍이는 자동차요? 서명만 하면 내 겁니다.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강아지 모자 회사의 주식까지 당연히 외상으로 샀죠. 지갑은 비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빚을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심장이 뛰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대출을 해줬고 이건 마치 2번 만난 사람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일단 사고받는데 진짜 미친 짓은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남쪽 끝 거대한 은행과 증권거래소가 모여있는 이 좁은 거리는 미국 경제의 심장이자 전 세계의 돈이 모이는 욕망의 용광로였죠. 하지만 그 당시 월스트리트는 이성적인 금융가가 아니라 어른들의 놀이공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진 대출이라는 게 있었는데 $10만 내면 $100어치 주식을 살 수 있었거든요. 나머지 $90는 나중에 갚으면 됐고 어차피 주식은 계속 오르니까 문제 없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이발사가 손님한테 주식 정보를 알려주고 호텔 벨보이가 짐을 들어주다 말고 재벌 회장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회장님, 철도 같은 고리타분한 건 파시고 요즘 뜨는 연필회사 주식이나 사시죠. 경제라곤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가르치려 들 만큼 세상은 거대한 도박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5년 만에 다우지수는 4배나 폭등했고 주가는 중력이라도 잃은 듯 현실과 이별했죠. 회사가 돈을 버는 짓 따위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유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소유한 회사를 또 소유한 회사, 실체 없는 서류 뭉치 위로 주가만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경제학자 로저 밥슨이 곧 모든 게 무너진다고 경고했지만 월가는 비웃으며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고를 듣기에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화려한 재즈 선율 아래 바닥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농촌과 도시 모두 빚더미 위에 세워진 상황. 미국 경제는 이미 심지에 불이 붙은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10월 29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검은 화요일. 마침내 폭탄이 터졌고 시장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머리를 박고 추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폭락하고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으며 객장에서 고객을 대신해 목청 터져라 주문을 외치던 주식 중개인들은 이제 비명을 지르다 기절에 실려나갔습니다.
140억 달러가 하루 만에 사라졌는데 이건 가짜 돈이 아니라 진짜 집이고 진짜 저축이고 진짜 대학 등록금이고 진짜 희망이었거든요. 한 중개인은 입고 있는 조끼 빼고 다 팔아버리라고 소리쳤는데 그게 그에게 남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붕괴는 도미노처럼 이어졌습니다. 시작은 마진 콜이었죠. 어렵게 들리지만 한마디로 지옥의 빚 독촉이었습니다.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주식값이 똥값이 됐으니 빌려간 돈 전부 지금 당장 갚으시오. 투자자들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빈털터리인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결국 강제로 주식을 다 팔아야 했고 월요일에 백만장자는 목요일에 노숙자가 됐습니다. 여름 내내 마틴이나 즐기던 은행가들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보며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대리석 바닥에 위험 쩌는 건물들도 사실은 종이 조각 위에 지은 모래성이었거든요.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된 은행들은 아주 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셔터를 내리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소문은 산불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걷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은행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군중은 셔터를 두드리며 내 돈 내놓으라고 울부짖었죠. 할아버지의 채권은 휴지가 됐고 이모의 결혼 자금도 증발했습니다. 유일하게 돈이 남은 건 꼬마의 돼지 저금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 아이에게 이제 네가 우리 집에서 제일 부자란다라고 말해줄 수 없었죠. 참혹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재앙은 미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급해진 미국 은행들이 해외에 빌려준 돈을 닥치는 대로 회수하자 겨우 버티던 유럽 경제는 믹서기에 갈리듯 박살이 났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쓰러졌고 전 세계 무역량은 3년 만에 딱 절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와중에도 언론은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엔 곧 좋아진다는 희망 고문이 적혀 있었지만 현실은 빵을 사려고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정치인들은 최악은 지났다며 큰소리쳤고 비단 조끼를 입은 은행가들은 마이크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우리는 안전하다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후보 대통령 역시 라디오에 나와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고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텅 빈 식탁 앞에 앉은 수백만 명의 가장들에게 그 말은 그저 공허하고 쓰라린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1931년이 되자 파티는 완전히 끝났고 음악과 화려한 조명마저 사라졌는데 그 정막을 채운 건 다름 아닌 거대한 공장들이 숨을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들이 가족에게 차마 건네지 못하고 속삭여야 했던 사과의 소리였으며 미국은 한껏 숨을 내쉬었지만 다시 들이마실 공기가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처럼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아 일하고 싶은 사람 4명 중 1명이 길거리로 나앉았고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생산량마저 75%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조립하던 노동자들은 이제 굳게 닫힌 공장문 앞에서 막막함만을 조립하며 서성였는데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도시는 생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렸고 새벽부터 이어진 빵 배급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으며 어머니들은 묽은 수프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도중 쓰러졌는데 이는 지루해서가 아니라 며칠을 굶어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으니 미국은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절망은 문틈으로 스며들어 모든 집을 잠식했고 은행이 망하면서 평생 모은 돈은 증발했으며 가장의 자존심마저 닳아 없어져 자살률은 통제불능으로 치솟았습니다. 신문사는 죽음의 속도를 펜이 따라잡을 수 없어 부고 식기를 포기해야 했는데 그 차가운 통계 숫자 뒤에는 나라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누군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결혼율이 폭락하고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저녁 식사도 보장 못하는데 누가 결혼이랑 아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미래는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를 피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하늘마저 검게 변해버렸는데 무리한 농사로 벌거벗은 땅에 비가 그치자 흙먼지 폭풍이 미국 중심부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검은 눈보라라 불린 이 재앙은 태양을 가리고 가축을 질식시켰으며 밤새 기침하던 가족들은 자신들을 먹여 살리던 흙더미에 뒤덮인 채 아침을 맞아야 했습니다.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등지에서
수백만 명이 살 길을 찾아 도망쳤는데 그들은 고장난 차에 전 재산을 싣고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서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아니면 끝장이라는 절박한 팻말을 걸고 떠났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진짜 끝장뿐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후보 대통령은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거대한 후보댐 건설을 시작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 공학적 걸작도 굶주린 시카고 시민들의 배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대규모 연방 지원이 미국답지 않다며 거부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듣기를 멈췄고 대통령의 이름은 곧 고통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판자로 만든 빈민초는 후버빌, 덮고 자는 신문지는 후버 담요, 뒤집어 까놓은 빈 주머니는 후버 깃발이라 불리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남긴 유산은 웅장한 콘크리트 댐이나 공학 기술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숨막히는 먼지 구덩이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1932년 여름 참다 못한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수천 명이 밀린 수당을 받기 위해 워싱턴으로 행진했지만 돌아온 것은 돈이 아니라 최루탄과 군대였습니다. 정부가 자국의 영웅들에게 무기를 겨누며 천막촌을 불태우는 참상을 목격한 미국인들은 지금 벌어지는 일보다 자신들이 어떤 나라가 되어버렸는지에 대해 경악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자본주의 대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기대를 걸기 시작했고 심지어 은행을 터는 흉악범들을 부패한 시스템에 맞서는 영웅으로 떠받들기까지 했습니다. 범죄자가 오히려 환호받는 기이한 현상 속에서 당시 미국은 단순히 가난한 것을 넘어 국가의 영혼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암흑 속에서도 사람들은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나 낙관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인내심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가족을 꼭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뎌냈지만 성장이 멈춘 이 폐허 속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33년 3월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역사적인 명언을 남겼습니다. 금이나 은행 파산보다 마음속 공포가 더 위험하다는 이 말 한마디에 미국은 비로소 긴장된 어깨를 풀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지체하지 않고 뉴딜이라 불리는 거대한 계획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곧바로 수많은 청년이 삽과 텐트를 받아들고 숲으로 향해 나무를 심으며 나라를 구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도로와 학교를 짓는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자 빵 배급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제 높은 사다리 위에서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테네시강 유역에는 거대한 댐이 건설되어 어둠 속에 잠겨있던 마을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라디오 곁으로 모여들었는데 이는 라디오를 살 돈이 넉넉해져서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코드를 꽂을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으니 문명은 다시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경제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업률은 떨어지고 국내 총생산은 올랐으며 자욱했던 모래폭풍도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는데 통계 수치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일이라는 미래를 꿈꿀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만족하지 않고 고장난 시스템 자체를 수리하려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감시할 강력한 규칙을 만들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니 이는 당신의 소중한 돈이 다시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결국 뉴딜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뜨거운 약속이었습니다. 텅 빈 식탁과 절망적인 모래폭풍 속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무너진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산산조각 났던 사람들의 자존심과 희망까지 다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위대한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긴 악몽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비록 주머니는 여전히 가벼웠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은 사라졌고 미국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그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금 단단해진 땅 위를 힘차게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